충청남도 금산. 예로부터 고려 인삼의 종주지로 이름난 이곳의 산세는 깊고도 신령했다. 사시사철 안개가 감돌고 수백 년은 좋게 됨직한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는 땅.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인삼을 키우며 살아왔고 그들의 자부심은 산만큼이나 높았다. 하지만 이른 아침 안개가 차에 거치지 않은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에는 그들의 자부심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이다솜, 18살의 소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밭에서 이슬을 머금은 어린 인삼 싹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가, 간밤에 잘 잤니? 오늘은 햇살이 좋으니 물 많이 마시고 쑥쑥 커야 한다. 그녀는 마치 어린 자식을 돌보듯 작은 잎사귀 하나하나에 맺힌 이슬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밭에서 자라는 인삼은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크고 튼실한 인삼들과는 어딘가 달랐다. 땅 위로 솟은 줄기는 가늘었지만 굳건했고 흙 속에 묻힌 뿌리는 아직 작았지만 은은한 황금빛 기운을 품고 있는 듯했다. 이곳은 다솜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3년 전 유일한 혈육이었던 할머니마저 산의 이슬로 돌아간 후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은 이 작은 생명들 뿐이었다. 오전 늦게 다솜은 직접 캔 약초를 담은 작은 광주리를 들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 장터는 인삼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다른 집 좌판에는 어른 팔뚝만한 6년근 인삼들이 위용을 뽐내며 널려 있었지만 다솜의 광주리에는 이름 모를 들풀과 버섯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비밀의 밭에서 나는 특별한 인삼은 절대 함부로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다. 어머, 다솜이 아니니 아직도 그 요상한 풀떼기나 팔고 있구나. 마을의 실세인 최 이장 부인이 기름진 얼굴로 다가와 그녀의 광주리를 곁눈질하며 혀를 찼다. 네 할미가 남겨준 이상한 방식만 고집하니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산에 처박혀 살지. 그러다 병이라도 들면 어쩔 거냐. 주변 상인들이 동조하며 킥킥거렸다. 다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녀는 이런 멸시와 조롱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는 이는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박노인뿐이었다. 장사를 마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길. 다솜은 숲속에서 다리를 다쳐 쓰러져 있는 어린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의 다리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다솜은 주저없이 광주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익숙한 솜씨로 지혈 효과가 있는 엉겅퀴 잎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민들레 뿌리를 캐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깨끗한 돌멩이로 찧어 자신의 치마 안감을 찢어 만든 붕대로 노루의 상처에 정성껏 감싸주었다. 녀석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다솜의 따뜻한 손길과 순수한 눈빛에 안심한 듯 몸을 맡겼다. 괜찮아. 이제 곧 나을 거야. 아프지 마. 그녀는 노루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한참을 곁에 머물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에야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다. 집이라고 해봤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은 흙집이 전부였다. 그녀는 홀로 차가운 저녁을 먹고 호롱불 아래에서 낡은 책 한 권을 펼쳤다. 그것은 가죽 표지로 된 손으로 직접 쓴 오래된 책이었다. 할머니의 할머니, 그 이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담긴 가보 지아바오. 책 안에는 달빛과 이슬을 먹고 자라는 신비한 인삼을 키우는 법, 그리고 산의 모든 풀과 나무를 약으로 쓰는 방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미신이라며 무시하는 그녀의 가족만이 아는 위대한 지혜였다. 다솜은 책의 한 구절,
금빛 기운을 품은 뿌리는 죽어가는 숨결도 되돌릴 힘이 있다는 문장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창밖, 어둠에 잠긴 자신의 작은 밭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세상은 그녀를 외면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소녀의 작은 밭에서 산의 전기를 품은 위대한 생명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힘을 간직한 채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마을 전체가 풍요로운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무렵 재앙은 가장 건강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의 장정 중에서도 가장 힘이 좋기로 소문난 김씨가 밭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처음에는 다들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불덩이 같은 고열이 났고 온몸에는 검붉은 반점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읍내 의원을 다녀오고 해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괴롭게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 씨의 장례를 치른 후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괴질 과이치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건강하던 노인들이 하루아침에 자리에 알아눕고 마당을 뛰어놀던 아이들의 임에도 불길한 열꽃이 피어났다. 기침소리와 신음소리가 마을의 밤을 채웠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다. 읍내 의원에서는 원인 불명의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군청에서는 결국 마을 전체를 외부와 격리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다. 마을 입구에는 방역 초소가 세워졌고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을 막아섰다. 금산의 풍요롭던 인삼마을은 이제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죽음의 감옥이 되어버렸다. 산속 오두막에 홀로 지내던 다솜은 처음에는 마을의 비극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자신을 찾아오던 박 노인의 발길이 끊기자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의 풍경은 낯설었다. 활기 넘치던 장터는 텅 비었고 집집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 마치 역병의 근원이라도 보는 듯 기겁하며 자리를 피했다. 박 할아버지,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녀가 용기를 내어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저주 섞인 말을 퍼부으며 침을 뱉었다. 너 같은 애랑 상종하면 재수없어. 썩 꺼져. 다솜은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박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박 노인의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야 저리가. 우리 아버님. 너 때문에 병드셨단 말이야. 그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마을을 덮친 끔찍한 병. 그리고 그 병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박 노인마저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공포는 사람들에게서 이성을 앗아갔다. 그들은 원인이 필요했고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평소에도 멸시하고 따돌렸던 별종 이다솜은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최 이장 부인이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으며 불을 지폈다. 저 애 때문이야. 그 애가 산에서 이상한 풀떼기나 캐오기 시작한 뒤부터 우리 마을에 재앙이 들었어. 맞아, 그의 할미도 이상한 주술이나 외우더니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두려움은 미신과 결합하여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번져나갔다. 저 계집애를 쫓아내야 해. 아니, 잡아다가 불태워 죽여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 그날 밤
다솜은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웅크린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밖에서는 성난 사람들의 외침과 함께 횃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최 2장을 필두로. 수십 명의 마을 남자들이 농기구와 횃불을 들고 그녀의 집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문 열어. 이 재앙 덩어리야. 네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 당장 나와서 죗값을 치러. 다솜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다. 세상에, 신이시여.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구를 해치려 한 적이 없었다. 그저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았을 뿐이었다. 쿵쿵 사람들이 그녀의 낡은 오두막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분노와 광기로 이글거리는 사람들의 눈빛이 보였다. 문 밖에서는 자신을 저주하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 오두막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쿵쿵 울렸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저주 섞인 고함이 횃불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이다솜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귀를 막았다. 세상에 오직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끔찍한 고독감.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박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던 할머니의 오랜 친구.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자신을 향한 분노와 공포보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더 크게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책을 펼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특정한 구절에 머물렀다. 쫌은 반점이 피어나고 숨결이 끊어지는 역병이 돌 때 달빛을 머금고 자란 황금 뿌리를 다려 먹이면 죽은 자도 다시 숨을 쉬게 되리라. 황금 뿌리. 할머니는 늘 비밀의 밭에서 자라는 특별한 인삼들을 그렇게 불렀다. 이것은 미신일까? 아니면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일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솜은 결심했다. 그녀는 오두막의 작은 뒷창문을 통해 짐승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려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익숙한 산길을 따라 비밀의 밭으로 향했다. 밭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밭의 가장 안쪽, 할머니가 용의 자리라고 불렀던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유난히 맑은 황금빛 기운을 뿜어내는 작은 인삼 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다. 다솜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두 손을 모으고 산의 정령에게 기도를 올렸다. 산신령님, 부디 노여워 마시고 이 아이의 귀한 생명을 거두어 다른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녀는 작은 호미로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작지만 단단하고 온몸에서 영롱한 황금빛을 뿜어내는 한 뿌리의 산삼이었다. 그녀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전통 약탕기에 정성껏 삼을 다렸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그녀는 마을로 다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찾고 있을 터였다. 한밤중이 되자 그녀는 짙은 갈색 탕약이 담긴 작은 병을 품에 안고 족제비처럼 소리 없이 산을 내려갔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가을을 따라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그녀는 마침내 박노인의 집 뒷마당에 도착했다. 그녀가 작은 돌멩이를 창문에 던지자 안에서 박노인의 며느리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나타났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아주머니, 제발요. 이거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약이에요. 제 할머니께서 쓰시던 비방이에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며느리는 망설였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꺼져가는 숨소리에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솜의 손에 들린 약병을 받아 들었다. 다솜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담벼락 뒤에 웅크린 채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읍내의원 의사와 최 이장은 박노인의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방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젯밤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박노인이 침상에 등을 기대고 앉아 맑은 정신으로 며느리가 떠주는 미음을 받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검붉은 반점은 희미해졌고 불같던 열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이럴 수가. 의사는 황급히 청진기를 꺼내 그의 가슴에 대보았다. 거칠게 들려오던 폐의 잡음은 사라지고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다. 말도 안 돼. 혈색이 완전히 돌아왔어.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는 경악했고 최 이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아내가 다솜이 수상한 약을 건넸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멸과 무시는 거대한 의심과 질투로 변하기 시작했다. 박노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문은 격리된 마을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다솜을 저주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방역을 위해 마을에 파견 나와 있던 보건소 직원의 보고를 통해 철통 같은 격리벽을 넘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갔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오피스 빌딩. 국내 최대의 약자의 유통업자이자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진 배진수 회장은 부하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금산의 한 마을이 원인 불명의 전염병으로 격리 중인데 아주 흥미로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계집애가 만든 정체불명의 약초물로 죽어가던 노인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배 회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시골에 묻힌 황금이라, 전염병, 그리고 기적의 약초.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당장 금산으로 갈 준비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군. 박노인의 기적적인 회복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금산 마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솜을 저주받은 계집애라 부르며 불태워 죽이자고 외치던 사람들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분노와 저주는 이제 경애와 절박한 희망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낫 대신 간절한 애원을 들고 다솜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 행렬의 가장 앞에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최 이장이 서 있었다. 그의 오만하던 얼굴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외아들 역시 어젯밤부터 검붉은 반점과 함께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다솜의 오두막 앞에 이르러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무릎을 꿇었다. 최 이장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다. 다솜아, 아니, 다솜 아가씨, 우리가 다 죽을 죄를 지었네. 제발 우리 좀 살려주게.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네, 제발. 그 신비한 약으로 우리 아들 좀 살려주게. 평생 은혜는 잊지 않겠네. 최 이장의 아내를 비롯한 다른 마을 사람들 역시 눈물로 용서를 빌며 그녀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한때 그녀를 가장 혹독하게 멸시했던 마을 광장이 이제는 그녀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거대한 재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솜은 문 앞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나 통쾌함 대신 무거운 책임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책을 통해 알고 있었다. 비밀의 밭에서 자라는 황금삼은 산의 정기를 온전히 품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은 고작 대여섯 뿌리가 전부였다. 마을 전체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마을 입구의 방역 초소가 소란스러워졌다. 곧이어 방호복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의 호위를 받으며 번쩍이는 검은색 밴 한 대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명품 양복을 차려입은 기름진 인상의 중년 남자. 배진수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중앙전염병대책본부에서 파견된 특별자문위원이자 대형 제약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정부에서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킨 뒤 곧장 이다솜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솜의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식적인 미소를 거두고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 네가 그 기적의 약초를 가진 아이구나. 그는 다솜의 손에 들린 낡은 책과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희미한 흙냄새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거액의 현금이 든 동화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얼마인지 아니? 5억이다. 네가 가진 그 신비한 산삼과 그 밭의 위치를 내게 넘기면 이 돈은 전부 내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산골짜기를 벗어나 서울 가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단 말이다. 하지만 다솜은 돈가방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 아닌 돈의 가치만을 계산하는 탐욕을 보았다. 싫습니다. 이 인삼은 돈으로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입니다. 다솜의 단호한 거절에 배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친절한 가면이 벗겨지고 잔인한 약탈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어린애가 뭘 모르는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냇갓 계집에 하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좋게 말할 때 넘기는 게 좋을 거다. 그는 협박을 남기고 오두막을 나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밤이 되면 산을 뒤져서라도 비밀의 밭을 찾아내고 다솜을 처리하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다솜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졌다. 문 밖에서는 아픈 가족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애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스러운 약탈자의 위협이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턱없이 부족한 몇 뿌리의 황금삼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가장 가혹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위대한 유산을 지켜낼 것인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깊은 산속. 어린 소녀는 자신의 운명을 건 가장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배진수 회장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의 고집에 놀아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조폭 용역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밤 안으로 저 계집애가 가진 황금삼과 그 밭을 찾아내 얌전히 내놓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 그의 눈은 돈에 대한 탐욕과 잔인한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용역들은 손전등과 흉기를 챙겨들고 어둠을 틈타 다솜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다. 빌어먹을 벌써 눈치채고 도망쳤나.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다솜의 호롱불이었다.
적이다 쫓아 그들은 다솜이 자신의 밭으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미친 듯이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다솜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밭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는 산의 정령처럼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평생을 이 산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숲은 집 앞마당과도 같았다. 그녀는 일부러 젖은 땅에 발자국을 남겨 그들을 늪지대로 유인하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산 전체가 마치 그녀를 돕기라도 하듯 바람소리를 내고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며 약탈자들의 앞길을 방해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몇 시간의 추격전 끝에 그녀는 결국 비밀의 밭 근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앞에 고립되고 말았다. 크크크, 이제 도간에 든 쥐새끼구나. 용역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비열하게 웃었다. 다솜은 겁에 질렸지만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할머니와 조상들의 영혼이 깃든 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호미를 고쳐잡고 결연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이 계집애가 끝까지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을 가르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숲을 울렸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손 떼지 못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것은 박노인의 목소리였다. 고함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어둠을 밝히며 숲속에서 나타났다. 그곳에는 최 이장을 필두로 한 금산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를 손에 든 채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솜을 멸시하던 어리석은 군중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은인이자 마을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의로운 군대였다. 아들의 병상 앞에서 밤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최 이장은 다솜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나선 것이었다. 아, 이것들은 또 뭐야.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등장에 용역들이 당황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다솜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단한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배진수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 무지한 총옷들이 단체로 미쳤나. 저 계집애가 당신들한테 뭘 해준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돈을 주겠다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 뒤에 서 있던 다솜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산처럼 깊고 목소리는 이슬처럼 맑았다. 그녀는 배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산삼은 단순한 풀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숲속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이것은 이 산의 심장이며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깃든 생명입니다. 하늘의 뜻과 산의 정기가 허락할 때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되지만 그녀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배 회장의 눈을 꿰뚫어 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처럼 더럽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캐어가는 순간 모든 약효는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흙 묻은 뿌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산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주술적인 힘이 실려 있는 듯했다. 배 회장은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비웃음을 흘렸다. 어린 계집애가 소설을 쓰는구나 얘들아. 뭘 하고 있어. 저것들 싹 다 밀어버리고 밭을 뒤져. 하지만 용역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다솜의 신비로운 기세와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 같은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압도당한 것이었다. 결국 수적으로 완전히 밀린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포박당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경외와 존경이 가득 담긴 눈으로 다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내려온 어린 산신령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이 평생 무시하고 멸시했던 소녀가 사실은 이 산과 마을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였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금산 마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다솜의 비밀밭을 지켰고, 포박된 배진수 회장과 그의 패거리들은 마을 회관 창고에 갇혔다. 외부와 고립된 마을 안에서 그들만의 작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다솜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악당과의 싸움이 아닌 죽음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마을의 유일한 의사와 이제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된 박노인의 도움을 받아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황금 삼은 기운이 너무 강해서 단독으로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산의 다른 약초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다솜은 할머니의 책에 적힌 대로 필요한 약초들의 목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 남자들은 다솜이 알려준 약초를 캐기 위해 산을 올랐고, 여자들은 약탕기를 준비하고 물을 길어왔다. 마을 광장은 거대한 약방으로 변했다. 다솜은 의사에게 각각의 약초가 가진 성질과 효능을 설명했고, 의사는 현대의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합과 양을 계산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지혜와 현대과학이 생명이라는 하나의 목표 앞에서 경이로운 협업을 이루어내는 순간이었다. 정성껏 다려진 탕약은 가장 위독한 환자들에게 먼저 돌아갔다. 최 이장의 아들이 첫 번째 수혜자였다. 약을 받아든 최 이장 내외는 다솜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기적은 다시 한번 일어났다. 약을 마신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검붉은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했다. 마을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한 소녀의 지혜와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노력 앞에서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몇 주 후 마침내 마을의 격리 조치가 해제되었다. 방역복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마을로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배진수 회장과 그의 패거리들을 경찰에 넘겼다. 격리지역 무단 침입, 특수 절도미수, 폭행 및 협박. 그들의 죄목은 차고 넘쳤다. 평생을 돈의 힘으로 군림해온 발 회장의 몰락은 그렇게 허무하게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며칠 후 최 이장과 그의 아내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갓 찐 시루떡 한 시루를 들고 다솜의 오두막을 찾았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앞 흙마당에 이르자 말없이 큰 절을 올렸다.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깊고 진실된 사죄의 절이었다. 다솜아,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다. 최 이장은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네 할머니께서 남기신 위대한 보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너를 멸시하고 따돌렸으니 이 죄를 우리가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솜은 조용히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의 빛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 다행이라는 듯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들 건강해지셨으니 저도 기쁩니다. 최 이장은 마을 사람 전체의 뜻이라며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부디 우리 마을의 공식적인 약초꾼이 되어 이 산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자네가 다시 알려주게.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존경과 신뢰를 담은 제안이었다.
그녀의 능력이 마침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박노인과 다솜은 박노인의 툇마루에 앉아 평화로워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을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을 게다. 박노인이 다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지. 진짜 귀한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는 법이라고. 너는 네 할머니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야. 다솜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울음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을 만지고 약초를 캐고 생명을 살려낸 손. 소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마을을 얻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죽음의 그림자가 거친 금산 마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해 있었다. 기적의 약초 마을로 전국의 명성을 떨치게 된 덕분이었다. 마을은 이제 단순한 인삼 재배지가 아닌 전통 약초와 자연치유의 성지가 되었다.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는 이다솜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을 구석의 외톨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 공동체가 세운 금산 약초학교의 가장 젊은 선생님이자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업적인 이익을 좇는 대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속 가능한 농법과 산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최 이장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든든한 그녀의 후원자가 되었고 박노인은 약초학교의 훈장님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오늘 마을에서는 몇십 년간 잊혀졌던 가장 큰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마을을 구해준 산의 정령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산신제 샨셴지였다. 그것은 다솜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되살려낸 감사와 희망의 축제였다.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축제의 중심에는 소박하지만 단아한 하얀 한복을 입은 다솜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자신과 마을의 미래에 대한 부드럽고도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 다솜은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제는 모두에게 알려진 비밀의 밭으로 향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밭이 아니었다. 마을 아이들이 함께 가꾸고 배우는 모두의 희망이 자라나는 밭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조심스럽게 튀운 어린 인삼싹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자, 이제 우리가 산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야.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산에게서 생명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산에게 새로운 생명을 돌려주어야 한단다. 그래야 산도 우리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야.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땅을 파고 어린 인삼 싹들을 정성껏 심었다. 그것은 단순한 씨앗 심기가 아니었다.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배우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가며 하늘과 온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 눈부신 노을빛이 인삼밭과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 그리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다솜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3년 전 기적을 만들어냈던 황금삼의 빛깔이 마치 온 세상에 가득한 듯했다. 다솜은 명예나 부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가르침과 산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 안에서 그녀는 마을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자리를 찾은 것이다. 소녀가 아이들과 함께
심은 작은 싹들이 훗날 이 마을을 지켜줄 또 다른 기적이 되어 산의 따뜻한 품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야기꾼 아야기쿤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다솜과 금산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꾸어 갈 희망의 싹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